네,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않겠습니다. 자, 오늘 제주 반도체 제가 일러드렸던 대로 제가 이 12월 초순부터 여러분들께 이 제주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AI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드렸죠. 결국은 이벤트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앞으로의 이 종목에 대한 변동성을 확대하는 구간 때는 경고 종목에 날개를 달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주 반도체를 제가 이때 매수하라고 했던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12월에 저희가 이제 CES 테마, 그쵸? 준비해보자라고 했었던 가전박람회, IoT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 이때 말씀드렸던 건 뭐죠? AI의 아버지라고 하는 샘 올드먼이 있죠. 그쵸? 이게 회사를 퇴사하면서 자진적인 퇴사가 아니었잖아요. 이 부분이 다시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대기업들이 자, 우리 회사로 오세요. 우리 회사로 오세요. 요 부분은 AI에 대한 부분의 성장성, 이게 산업군의 변동을 이끌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결국은 이 종목이 어떤 실적 부분이 달라졌냐? 아니죠. 이 짧은 시간 안에 한 두 달 채 되지 않는 동안에 갑작스럽게 어떤 기업이 바뀌거나 실적이 바뀐 건 절대 없어요. 다만 항상 말씀드리죠. 산업군의 이동이다. 산업이 바뀌게 되면 가만히 있는 기업들도 맞아요. 호황기 산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요. 1,000억을 운용했었고 15년 동안 스타펀드 매니저 상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종목에 대해서 깊이 있는 투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맞아요. 뭐 IoT 산업 그리고 AI 산업에 대한 글로벌 전 세계적인 진화 이걸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38,500원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형성이 됐었고 지금도 거의 조가 넘는 시총을 기록하고 있죠. 자, 오늘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서 최종 전략을 말씀드릴 겁니다. 자, 현재 1.1조 원 정도 됐어요. 조원이 넘어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 종목을 다룰 때 뭐라고 합니까? 중량주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5천 원에서부터 4만 원 가까운 상승을 했다. 8배 올랐죠. 자,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 생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AI 시장이 어느 정도 맞아요. 과열권에 진입을 했을 때 그 다음 후보군에 있을 산업군은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은 그 다음에 산업군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거예요. 왜? 어차피 축제는 즐기되 잔여물이 되지 않고 나중에 새롭게 시장을 이끄는 테마. 쉽게 말하면 모멘텀. 시장에서 원하는 산업군. 이걸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주 반도체는요, 최근 들어서 지분 구조가 좀 바뀐 게 있죠. 뭡니까? 맞아요. 이 모건 스탠리의 지분이 좀 바뀐 게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12월 12일부터 쭉 해서 장내 매수, 장내 매도, 장내 매수, 장내 매수,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맞아요. 지분 공시를 원래는 하기 싫었던 겁니다. 자, 이게 12월 6일 날짜 이때 지분 공시가 이루어지죠. 모건 스탠리에서 지분을 6% 보유합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원래는 이 지분을 보유했다는 사실이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 외국인들이 보유한 거는 기본적으로 상대편 업체에 공매도를 칠 수 있는 주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원래 의도적으로는 대부분의 기업들은요 5% 이내의 지분 공시. 왜요? 5% 넘어가게 되면 거래소에서는 이 지분 공시를 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거든요.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7, 8%, 9%에 대한 지분 공시를 한 번에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룰을 어기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죠? 15주의 매도도 하고 줄이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펀드 매니저의 실수로 의해서 지분 공시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머지 물량은 팔아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얘네들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를 수 있었냐? 이걸 알아야겠죠. 그게 바로 AI 산업군의 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반도체 산업군, 바이오 산업군, 그리고 2차 전지 산업군이라는 게 있죠. 옆에 서 있기만 하더라도 같이 동반적으로 오르는 걸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맞아요. 산업군의 수혜다라는 표현을 하죠. 자, 아마 제 영상에서는 기존의 어떤 영상을 봤던 거와는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왜요? 필드에 있었던 맞아요. 제가 운용했던 방식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이 탐방을 예정된 중에 있습니다. 자, 제주를 좀 여행을 하기로 돼 있는데 관련 CEO를 만나서 어떤 특징적인 부분에 대해서 들을 게 있어요. 이 부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4822 8706. 자, 특정한 사실이 남아 있다는 거는 일반적인 사실은 아니겠죠. 이쪽으로요. 제주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탐방 자료를 보내도록 할게요. 자, 아마도 오늘 오후 좀 늦게 되면 제가 문자를 발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종목의 기업 가치를 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퀄컴이라는 회사 아시나요? 글로벌 회사? 그쵸? 미디어텍이라는 회사도 아세요? 글로벌 회사? 이 두 기업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국내 유일한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바쁘신 분들은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 제주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이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까지도 다 첨부해 놨습니다. 자, 제주 반도체는 이 반도체 기업을 좀 나누게 되면 크게 파운드리 그리고 팹리스라고 나눌 수 있어요. 파운드리 뭡니까? 여자들 기초 화장할 때 파운데이션이라고 하죠. 공장을 필요로 한다. 생산을 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팹리스, 리스 필요가 없다. 공장이 필요 없죠. 그럼 어떤 기업이다? 설계를 하는 거예요. 자, 설계를 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정확하십니다. 건축 설계사 사무소를 가게 되면 어떠한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설계를 해주는 데 있죠. 그게 바로 제주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이게 부각이 되는 것인가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는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온 디바이스 시장의 개화다라고 해서 이제 신규 제품 나오는 갤럭시 휴대폰 여기에 탑재된다고 하죠. 자, 이것도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대부분 어렵게 설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종목이나 어떤 이 지식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어렵게 설명한다고 봐요. 자, 디바이스, 그쵸? 디바이스의 온 디바이스라는 거죠. 자, 디바이스 위에 이렇게 있다라는 건데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과거에 IoT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쵸?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죠. 이게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공지능 AI가. 자, 과거에는 어떠한 AI 기능을 쓰려고 하면 무수한 인터넷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야 됐고요. 그리고 이 무수한 데이터 과정에 반도체가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부분도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무수한 데이터를 연산 처리하면서 카메라가 앞에 있는 사람이 장애물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계속 처리해야 되는 과정이 있죠. 이 부분이에요. 결국은 AI가 휴대폰에 탑재되게 되면 휴대폰 안에서 처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슈퍼컴퓨터든 컴퓨터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담겨야 되겠죠. 이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 휴대폰이 어떻게 PC의 기능을 넘어설 수 있겠냐? 그러면 방법은 하나죠. 휴대폰이 PC를 넘길 수 없는 사양이라고 한다면 이 어떤 걸 하면 되죠? 맞아요. 배터리. 자, 배터리죠. 배터리가 하나의 전력 장치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연산 처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AI가 자, 우리 딸의 얼굴 아니면 좋아하는 그림을 하나 그려줘라고 하면 무수히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과거에 있는 걸 학습하면서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력 소모가 커지겠죠? 그렇죠? 자, 무수한 반복 작업을 할 거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되겠죠? 반도체에 대한 사용량도 증가되겠죠. 근데 이 제조 반도체는 뭘 한다? 저전력 반도체를 한다. 즉 배터리를 우리가 게임을 돌린다고 한다면 게임을 틀게 되면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금방 방전돼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충전기를 꼽아놓고 계속 게임을 돌리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저전력 반도체 이걸 담당하는 애들이 제주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 휴대폰 자그마한데 AI 기능을 탑재해서 어떤 연산 과정을 무수하게 처리할 때 전력, 배터리를 최소화로 쓸 수 있게끔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라고 했더니 아하, 전력을 덜 먹는 반도체를 이용하면 되지 않겠냐. 이게 바로 제주 반도체를 찾게 된 거예요. 그 중에서 퀄컴 그리고 미디어텍 이 부분에서 5G IoT에 대한 인증을 받은 유일한 제주 반도체라는 거죠. 국내에서. 왜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IoT 즉 사물 인터넷과 그다음 인공지능은 대동소이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인공지능과 그다음 IoT 이런 AI 기능을 연산 처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 더.
빠른 속도가 필요하죠. 어떤 빠른 속도? 5G. 여기서 퀄컴으로부터 인증받은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조 반도체는 정리하면 아하 5G, IoT, 사물 인터넷, 그쵸? 그리고 저전력 반도체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이 합성이 돼서 이 온 디바이스라고 하는 휴대폰 내에서 인터넷이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도 AI가 알아서 그쵸? 처리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핵심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하나에 밀집되어 있는 게 아니고 최근 들어서 자 이거 합리적인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되면 최근에 KMW라고 하는 5G 업체가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최근에 이유가 뭘까요? 역시나 IoT의 확산판이죠. 그러면 이 제주 반도체는 뭘로 엮을 수 있다? 아하 5G 인증받았다. 저전력 반도체 인증받았다. 그쵸? 자 전기 덜 쓸 수 있다 이런 개념이죠. 세 번째 반도체 설비 쪽으로 해서도 설계 쪽으로 해서도 예 우수하다. 세 가지가 돼 있으니 이런 과정을 겪은 거예요. 그러면 완전 AI 종목은 없을까? 한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기업입니다. 게임 업체였는데 이게 과거에 인공지능 업체죠. 급격한 상승을 보이죠. 근데 제주 반도체 보세요. 쭉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하죠. 이유가 뭘까요? 세 가지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에 밀집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세 가지의 테마가 이 온 디바이스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전일의 이 고점은 물론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피로감도 누적이 되긴 했지만 향후에 5G, 저전력 반도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맞아요. 팹리스, 반도체 설계 이 세 부분에서 하나의 악재가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 장중하락이 나올 수 있겠죠. 그 중에서 또 하나가 호재가 나오게 되면 다른 애들은 빠짐에도 불구하고 얘는 오를 수 있겠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은 혹시나 인식하고 계십니까? 인식 안 하고 계시죠? 자,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께 문자를 통해서 해서 보내드릴게요.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여러분 잘 되길 희망합니다. 저도 1년 반 전에 펀드 매니저 생활 그만뒀지만 이번에 제주 반도체 탐방 일정이 있어서 자, 올해 54입니다. 인생의 선배님들 잘 되길 희망합니다. 자, 어떤 원하는 건 없습니다. 잘 되길 희망합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일단은 실적 시기이기도 합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참고하셔야 됩니다. 실적이 안 좋게 되면 급락이 나오고 급등이 나오는 게 바로 실적 시기라는 거죠. 자, 제주 반도체 기업 설명회 자료 네, 있었습니다. 자, 8개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적정 가치 평가 자료, 분기 실적 자료.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일입니다. 이거 첨부해 놨고요. 각각 애널리스트 8명의 의견을 예상 첨부 자료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보도되지 않은 자료는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좀 늦게나마 CEO의 어떤 간담회에 제주에 방문을 합니다. 그 부분까지도 추가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할 텐데 지금 이 부분은 먼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제주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자료집 보내드릴게요. 어떤 뭐 돈을 내야 되는 거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돈 받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찍겠습니까? 네, 그런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도 과거에 석 달 동안에 경제 유튜버 활동을 했던 그런 인연을 맺었던 분들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을 통해서 제가 과거에 문자를 한번 보내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 역시나 어떤 타점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께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릴 텐데요. 자, 이 부분입니다. 12월 6일 수요일 제주 반도체. 자, 7,600원에 제가 12월 1월 AI 관련 CS 기대감이 있다. 그리고 온 디바이스 관련 모멘텀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문자를 보내드렸던 적이 있어요. 역시나 이번에도 어떠한 중장기의 모멘텀이 발생됐을 때 이런 문자를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되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떠한 지분의 매각이 있었다라는 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고? 그리고 경고 종목에서 다시 뭐 위험 종목이 갈 거냐, 신용과 미수를 언제 쓸 수 있냐 이런 거 따지시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주의와 경고와 위험은요 거래소의 시장 조치일 뿐입니다. 상승하는 근거가 분명했을 때는 경고의 종목에 날개를 달더라도 가격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예요? 산업군이죠. 만일에 이제 IoT 시장이나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 중에 갤럭시 지금 신규 모델에 대한 사전 어떤 수요가 지금 꾸준히 이어지고는 있지만 이게 성과가 좀 미비하다든가요? 아니면 뭐죠? 인공지능 AI 쪽에 대해서 뭐 인간을 공격했다든가 막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온 디바이스를 실제로 써봤더니
이 부분이 실제로 어플리케이션 환경 내에서 정확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라는 기사나 어떤 언급이 나오게 되면 분명히 주가의 하락을 이끌 수도 있겠죠. 자, 우리는 상승할 수 있을 때와 그리고 위기가 있었을 때 그때도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에 대한 부분이 어디까지 갈 건가? 이거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결정할 겁니다. 자, 솔직한 이야기죠. 왜 그럴까요? 자, 시장이란 부분은 목표 주가는 시장이 결정합니다. 제롬 파월이 금리 인상을 할 건가, 동결할 건가. 오늘 시장을 이렇게 반등시켜주는 이유 중에 하나도 3월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바로 시장이죠. 제롬 파월의 입이죠. 산업은요. IoT 산업, 인공지능 AI 산업.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화두가 되고 있고 글로벌 전 세계의 주가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반대로 2차전지 종목들은 지금 하락을 연출하고 있죠. 이게 바로 산업이라는 겁니다. 이런 산업을 무시하게 되면 절대 안 돼요. 왜요? 특별한 악재가 있을까?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뭐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런 겁니다. LNF라는 주가는 2차전지인데 이렇게 빠졌어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선에서 트럼프가 거의 이기는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이 친환경을 강조했던 부분을 맞아요. 얘는 안 하지 않겠냐라는 걸로 이 주가의 훼손을 이끌어내죠. 기업적으로 바뀐 게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바로 정치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2차 전지 산업군에 대한 단기적인 악재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는 하나의 시장의 룰이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탐방 자료들 다 보내드릴 거고요.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7,600원에 한번 보내드릴 것처럼 어떠한 고가에 대한 부분이 형성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모멘텀이 발생될 수 있는 사건이 됐을 때는 여러분들께 전부 다 보내드리고 간략히 어떠한 소통방을 좀 만들어 보고 싶네요. 자, 일단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입니다. 개인 폰이에요. 자, 제주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관련 자료집부터 오늘 오후 늦게 탐방 자료집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이고요. 어차피 갈 놈은 경고의 종목을 달더라도 갑니다. 다만 룰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고 산업군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해하는 그런 핵심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하나 또 우스갯소리 하나 해드릴까요? 네. 제주 반도체는 2000년도에 설립됐는데요. 제주로 이 본사를 옮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 기업의 대표가요. 실제로 1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많은 건 아니에요. 사법연수원 출신입니다. 예, 와이프분이 저도 이제 좀 안면이 있긴 한데요. 이제 그 제주지법의 재판장으로 발령이 나면서 이 기업을 제주로 본사를 이전했던 거예요. 그거 모르시죠? 자, 그런 스토리. 오늘 제가 만나 뵈면서 앞으로 어떤 실질적인 동사의 실적을 이끌 수 있는 부분이거나 수주 사실이 있는 부분, 그리고 기관들의 IR 과정에서의 어떤 질의응답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전부 다 이제 대표이사 만나서 첨부해서 여러분들께 IR 자료집 그리고 탐방 자료집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적인 부분이 발생되면 여러분들께 문자를 통해서 발송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뭐 돈을 내야 되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주위에 계신 분들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아시죠? 한 분 한 분 힘드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때 하나하나 수익을 많이 냈다는 그런 저 문자를 받아볼 때 뿌듯하기도 합니다. 자, 많은 연락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타짜 안 교수였습니다.